중국에 관한 염려, 바이든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바로 칩스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헌터 리포메이션의 헌터입니다. 헌터 리포메이션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슈를 야무지게 분석해드립니다. 바이든의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회초리보단 떡, 기반 투자, 그 전략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 스케일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처음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제조업 생산들이 아주 어려웠고 미국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에서는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분야, 컴퓨터 칩스,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이런 분야에 투자와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컴퓨터 칩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칩스는 어디에서나 사용이 되고 팬데믹 때는 공급이 아주 불가능했거든요. 미국은 대부분 칩스를 디자인을 하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합니다. 해외 어디요? 대만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만은 중국이랑 가까운 지역이 있고 또 중국은 대만이 우리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만한테 의지를 하면 여기저기 경제, 정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염려가 있습니다. 중국에 관한 염려, 바이든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바로 칩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나라에서 500억 달러를 받고 이 보조금으로 미국에 있는 칩스 회사들에게 투자를 한 거죠. 어느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어느 회사가 승리자인지, 또 어느 연구소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미국이 벤처 캐피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인텔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인텔이 넘버원이었어요. 칩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회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랑 스마트폰 협력을 놓쳤어요. 예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인텔은 안 한다고 했고 또 지금 떠오르는 AI, 엔비디아에도 뒤쳐 있습니다. 이 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인텔은 다시 넘버원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가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은 인텔이 넘버원이 다시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인텔도 그 자리를 다시 가기 원해요. 하지만 지금 인텔은 칩을 아웃소싱을 대만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탤런트와 많은 능력도 뒤쳐져 있고 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황이 약간 복잡합니다. 미국은 인텔이 기업 넘버원이 되길 원하지만 다른 IT 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랑 손을 잡고 싶지 않아요. 왜냐? 아웃소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능력과 이런 실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심지어 인텔은 1만 5천 명을 해고했고 오하이오에 있는 큰 공장도 여는 것을 연기했어요. 자, 그럼 이 칩스 법 안에 정말 진짜 위너는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회사가 아닌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입니다. TSMC 회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칩 제조자예요. 바이든 정부는 이 TSMC 회사가 미국의 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아닌 아무리 미국에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칩스 회사를 의존한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의 관세 정책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죠. 물론 바이든 밑에서 배터리 공장, 칩스 공장 등등 많이 생겼어요. 또 그리고 11만 5천 명의 일자리도 생겼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하고 바이든 관세 정책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트럼프는 나라의 돈을 쓰지 않고 관세를 통해 압박을 넣지만 바이든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돈을 쓰면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두 정권이 나라의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다르지만 같은 색깔도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일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도 바이든의 일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난 8년, 앞으로 4년간 미국을 먼저 앞세우는 미국을 보호하는 정책 아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이 제조업의 부흥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관세와 미국의 보호주의로 앞으로 운영될 것을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헌터 리포메이션의 헌터리였습니다. I'll be back.